자, 이문 적용 9강에서 나타나는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죠.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 자, 상식적 실제론자는요, 감각을 통해 지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각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의 지각 여부죠. 감각의 지각,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지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 실제론자의 주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각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감각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점이죠.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이에 반해서 버클리는 또 어떤 입장을 제시했는지 버클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클리의 입장. 그리고 나서 이제 버클리에 대한 내용들이 3문단부터 나오겠죠. 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버클리 입장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자, 있는 그대로의 대상 아닙니다. 이 문제제라서 좀 과정을 쓰는 거,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가?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감각기관이 있죠. 그래서 화살표로 합시다.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일단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지각, 인식하는 거겠죠. 느끼고 알고 깨닫는 거였는데, 지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관념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자, 그 마음속의 관념을, 그죠? 마음속에서의 관념이 형성이 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죠? 파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감각기관의 지각입니다.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해서 마음속의 관념을 형성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감각기관의 지각을 통한 관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뭔지 모르겠지만 깊이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서 이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식적 실제론자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했을 텐데, 특히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식적 실제론자에 대해서 요거는 상식적 실제론자들을 버클리가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클리의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 상식적 실제론자를 버클리가 비판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 텐데,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각되는 것이다.
감각적으로라든가 또는 사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각되는 것. 다음 두 번째, 저거의 좀 반대 개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지각되지 않는 것이다. 저거의 반대죠. 위에 1번의 반대죠. 지각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된다. 1번, 2번으로 저걸 좀 나눠서 헷갈릴까봐.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1번과 2번의 내용을 통해서 지각 여부와 지각 여부, 알고 깨닫는 거죠. 느끼고 깨닫는 지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버클리가 비판한 거예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이거든요. 실제론자의 입장에 대해서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누가? 버클리가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한 겁니다. 왜?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지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되지 않는 것을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거야 라고 본 것이 버클리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상식적 실제론자는 뭔가 좀 잘못 보고 있어 라고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3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래서 관념론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버클리의 입장, 요걸로 정리가 되는데, 자, 그래서 관념론에 대한 버클리의 의문과 버클리의 입장, 주장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저 소주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보자면 여기서는 감각의 족을 통한 존재 입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족, 가족 족자입니다. 족을 통한, 다시 한번, 감각의 족을 통한 존재의 입증을 이야기하고 있다. 존재의 입증. 자, 어떤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즉, 관념론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버클리의 입장인데 감각의 족을 통해서 존재를 입증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버클리의 입장에서, 버클리의 입장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상식적 실제론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입장에서의 의문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버클리의 입장에서의 의문 첫 번째.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접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지 않을까, 환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접하는 것이 혹시 환각이 아닌가? 환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접하는 것이 환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어요. 실제가 아니라 환각 아닐까? 그죠? 그래서 버클리 입장에서의 그 의문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버클리가 또 답을 제시하죠. 그래서 버클리의 어떤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클리의 어떤 버클리가 제시한 답을 보면, 버클리 입장에서의 의문인데, 버클리 입장에 대한 의문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버클리 스스로도 제시할 수 있는 의문일 겁니다. 버클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접하는 것이 환각이 아닐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 버클리가 이제 답을 제시하죠. 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경험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네, 감각의 경험이, 네, 반복이 된다면, 네, 반복이 되는 유형이죠. 반복되는, 네, 유형인 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네요. 네, 유형인 족을 이루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루는지 관찰을 해서, 관찰을 해서 그를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분 가능하다. 자, 핵심은 이거죠. 네, 감각의 경험이 반복되는 것을 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로 구분이 가능해. 우리가 접하는 것이 환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족이라는 게 뭔가? 네, 족이라고 하는, 네, 가족할 때 족자예요. 족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족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족의 개념과 특징. 자, 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들의 유형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번호로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네, 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예측이 일단 가능해야 됩니다. 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네, 반복되는 경험이겠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네, 반복되는 감각 경험의 유형이다. 감각 경험의 반복이 돼서 감각 경험의 유형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족이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한 반복과 그 감각의 경험이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굉장히 규칙적이고, 예, 앞에서 반복된 거니까, 네, 굉장히 규칙적이고, 네, 체계적인 경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것과 관련된 경험에 해당하는데, 규칙적, 체계적 방식으로 관련된 경험이며, 그 다음, 세 번째,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가 최종 결과입니다. 조건이 달라져도, 네, 다시 한번 어떤 그 경험적 조건이, 네, 조건이 달라져도 변화의 폭이 적다. 변화의 폭이 적다라고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라고 본 거죠.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폭이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길고 어려운 부분의 내용을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우리가 접하는 것이 환각이냐라고 할 때 족을 통해서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족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반복적인 경험이 유형화된 건데, 즉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된 것이 유형화된 것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조건이 다르더라도 변화의 폭이 적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다라고 본 거죠. 다음, 이제 또 길고 긴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제 소주제에 썼던 것처럼 이제 버클리의 입장과 의문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4문단. 자, 4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네, 앞에서 얘기할 때 관념론에 대한 의문과 버클리의 주장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앞서 문단의 핵심을 적은 거에 이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자면, 네, 외부 세계의 존재가 누구로 인해서 입증이 된다고? 신에 의해 입증된다라고 보는 거죠. 신에 의해, 네, 입증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신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네,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서 네, 앞선 문단와 마찬가지로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서 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버클리 입장에 관한 의문 두 번째. 자, 좀 예시적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나무를 보고 있다. 나무를 보고 있지 않다. 나무를 보고 있지 않음이네요. 네, 보고 있지 않음. 안봄이라고 쓰는 게 더 나았으려나?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있지 않은데 옆에 존재하고 있는 나무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의문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의문을 끊을 수가 없어서 내용이 좀 길어지죠. 자, 옆에 나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다른 사람들이 버클리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버클리 스스로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버클리가 또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버클리의 답이라고 네, 나름대로 헤드를 정해놓고 네, 앞 내용을 정해놓고 버클리의 답은 신의 존재와 좀 관련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번, 2번으로 요걸 좀 끊을게요. 좀 길어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신의 존재와 연결하여 외부관념은 지각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신의 존재와 연결해서 네, 신의 존재와 연결을 하면 외부관념은 지각된다라고 봤어요. 외부 관념이네요. 내부 관념은 네,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외부 관념은 네, 지각됨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지각됨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네, 또 그 지각됨을 통해서 또 뭐가 됩니까? 형성됨이라는 수동성을 지닌대요. 그 다음에 이어서 형성됨이라고 하는 네, 수동성을 지닐 수 있지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타납니다. 네, 두 번째로 좀 정리하면 두 번째 정신이나 또는 내 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지각의 주체는 신이라고 하는 지각의 주체는 신과 같은 지각의 주체는 지각함을 통해서 지각됨이 아니라 지각함을 통해서 됨과 함이 좀 다르죠. 능동적인 지각함을 통해서 형성함이라고 하는 형성됨이 아니라 형성함이라고 하는 능동성을 지닙니다. 잠깐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이게 좀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됨이라고 해서 피동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각한다라고 하는 능동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수동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 존재와 연결한다면 외부 관념은 수동성을 지녀요. 신의 존재와 연결한다면 외부 관념은 수동성을 지니는데 정신과 신과 관련된 지각의 주체는 능동성을 갖는다라는 내용이죠. 능동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화살표로 좀 갈게요. 아울러서 앞에서 실제론자들이 얘기했었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좀 약간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 이 세 번째가 좀 그럴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네요. 무한한 정신인 신이, 그죠? 자, 무한한 정신이 바로 신입니다. 무한한 정신인 신이, 네, 신은 무한한 정신으로 본 거죠. 네, 무한한 정신인 신이 항상 지각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늘 보고 느끼거나 항상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그지스트 한다는 얘기죠.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과의 관련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의 존재와 외부 관념을 보면 수동성을 지니는데 정신적으로 연결해서 주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능동성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함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한한 정신을 신이라고 했을 때 항상 지각하는, 항상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상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관념적인 내용이죠. 굉장히 관념적인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문단으로 좀 가보면, 네, 관념론에서 신이 지니는 의의죠. 그래서 오문단은 여기 지워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문단 뿅뿅뿅. 자, 버클리의 관념론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지니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네, 신의 존재를 설정을 하긴 했네요. 신의 존재를 설정을 했는데 버클리도 신의 존재를 설정한 것은 영원히 깨어 있으며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에 의해 대상이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네, 영원히 깨어 있는 거죠. 영원히 깨어 있음. 신이라는 존재는 일단 영원히 깨어 있죠. 플러스 계속 이어지는 거죠. 다음 모든 것을 네,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고 알고 깨닫는 거죠. 지각하는 네, 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네, 실제론자들이 얘기하는 대상이 네,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네, 보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의 관념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